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0명이 발생해 이틀 연속 1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진 않은 환자가 26%에 이르고 전국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이 26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인 다음 달 11일까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범위 내로, 고등학교는 3분의 2 범위 내로 등교 인원이 제한됩니다. 방역의 최대 고비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시민의 70% 이상이 추석 연휴에 장거리 이동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취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넉 달 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92.7%로 급등했습니다. 미국에서 9월 개학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70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20만 명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앞으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면 40만 명 이상이 숨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틀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어제보다 더 감소해서 5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명, 누적 23,04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8일 만에 100명 및 신규 발생을 보인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두 자릿수 발생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 55명, 해외 유입이 15명이었습니다. 발생 지역으로 보면 서울 21명, 경기 18명, 인천 1명 등 수도권 중심 발생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발생 숫자가 40명에 그쳐서 전날보다 15명 더 줄었으며 8월 재유행 이후 처음으로 50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8명, 대전, 충북, 경남 각각 2명, 경북에선 1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대구, 강원, 제주 등 7개 시도에선 신규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10명을 포함해 15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385명이 됐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141명, 신규 격리 해제자는 90명 늘어서 누적 2248명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한 주 더 연장했습니다. 중대본은 비수도권 환자 발생 수가 2주 전 35.7명에서 지난주 23.7명으로 감소세 있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26.9%로 높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쳐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비수도권에서 시행되는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사적 공적 집합과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됩니다.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모든 학생이 동시에 등교하지 않고 일단 다음 달 11일까지는 원격 수업과 병행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고3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학교의 등교가 중단된 지 26일 만입니다. 다만 등교 인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최소로 유지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등교가 이뤄지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 인원이 제한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본 뒤 등교 인원을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10월 12일부터 등교 수업일을 더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염증 추이와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등교하지 않는 날엔 원격 수업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실시간 조례와 종례를 진행하고 주 1회 이상 실시간 수업을 하는 등 그동안 지적됐던 원격 수업의 문제점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매일 등교했던 고3 학생들도 학생부가 마감되면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수도권 학교의 경우에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에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밀집도 제한을 받게 돼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각 교육청 사정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뒤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지난 1학기 부실한 강의 부정행위 사건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던 대학들이 2학기엔 달라진 강의를 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자동 추적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 스튜디오를 마련한 대학도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학 캠퍼스 곳곳에 가방맨 학생들이 오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자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이 실기와 실습 과목에 한해 현장 강의를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비롯한 교내 시설도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학기 초에는 많은 것들을 못하게 돼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2단계로 내려가면서 자료실 같은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산발적 집단 감염은 여전해 2학기에도 원격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 온라인 강의 품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강의실마다 촬영 시설을 설치해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무인으로 실시간 녹화가 가능한 강의실입니다. 이 옆으로 보이는 촬영 장비가 바로 추적 카메라인데요. 모니터를 한번 보시면 교실 앞에 있는 강의자를 자동으로 따라다니면서 이 수업을 촬영합니다. 청각 장애 학생들이 수강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자막을 제공하는 강의 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전문 업체에서 자막을 제작해주면서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속도도 빨라지고 자막의 그 정확도나 완성도도 좋아지면서 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아예 영상 제작용 스튜디오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교수들이 온라인 강의를 녹화하거나 실시간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장비를 갖춘 만큼 영상의 질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듣는가의 그 상황을 나름 이제 상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자료도 현장 강의보다는 더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다시 더 재가공을 하는 것 같고요. 질 낮은 1학기 수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부정행위 논란까지 불거져 비난에 휩싸였던 대학들. 2학기엔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코로나19가 앞당긴 온라인 시대에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7%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가 이동 제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9.9%였는데 두 응답의 차이는 2.2%로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지만 올해 추석 연휴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통행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 더 뉴스 의뢰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오는 추석 연휴에 장거리를 이동할 계획이 없거나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넉 달 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92.7%로 급등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일 예정인 가운데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을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과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8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6.8%가 장거리 이동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을 취소한 사람이 16%였고 이동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연휴에 이동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질문한 결과 사태가 심각하다고 한 응답률은 넉 달 전 1차 조사 당시 47.4%에서 이번에 92.7%로 급등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61.8%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일상 위축도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의 정지나 위축이 심한 경우를 0으로, 변화가 없는 경우를 100으로 놓고 점수를 매긴 결과 평균이 46.2점으로 5점 넘게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이 실시될 경우 응답자 82.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주변 사람에 대한 신뢰나 호의적 태도는 약해졌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엄벌주의는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팀은 감염 확산은 본질적으로 인간관계망이 작동한 결과라며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일상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7, 8월 서울시민 약 4,000명을 온라인 조사해 인공지능 챗봇으로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신건강이 나빠진 이유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기 침체, 여가생활 부족, 교류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으로는 응답자의 32%가 여가 활동이나 여행을 꼽았고 사람들과의 교류와 실업이나 소득 감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직장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호응도 좋고 잃는 것보단 얻는 것도 많다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라서 직장을 떠나 있는 자체로 불안한 분들이 많은데요. 재택근무 잘하는 법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택근무는 꼭 집에서만 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 앞 카페에서 회사 일을 봐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사람 많은 카페에서 일한다면 취지를 벗어나 보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노동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허락한 곳을 재택근무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종합지침서까지 만든 건 시행 초기라 이런저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이 매뉴얼 발간과 함께 재택근무가 산업 현장에서 뉴노멀 근무 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직장 생활에선 말을 더 조심하고 또 더 잘해야 합니다. 화상 대화를 할 때 긴 침묵은 금기에 가깝지만 솔직한 비판과 의견을 낼 때는 사무실에서보다 더 예의를 갖춰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부담이 없다고 늦게 일어나 아침을 거르고 일을 시작하거나 낮에는 일 보고 밤에 회사 일을 몰아서 하는 게 반복되면 직장 전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재택근무 역시 직장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걸 피하려면 집에 일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근무와 휴식의 시간적 경계를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는 말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 금액이 조업의 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오랜 충격에서 벗어나 이번 달 전체 수출이 7개월 만에 상승 반전할지 관심입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이달 어제까지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은 25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억 2천만 달러, 3.6%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조업의 수는 15.5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많아 실제 조업의 수 차이를 반영한 일일 평균 수출액은 9.8% 감소했습니다. 조업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 25.3%, 승용차 38.8%, 정밀기기 14.7% 등입니다. 반면 수출이 부진한 품목은
무선 통신기기 마이너스 9.1%, 석유 제품 마이너스 45.6%, 선박 마이너스 26.5% 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 이들을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원스톱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등 간편한 방식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주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들이 재단의 지점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작성하는 게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서류를 접수한 뒤에는 다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게는 절차가 번거롭기만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자금 신청 모바일 앱. 모바일 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면 어렵지 않게 자금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지점을 방문하고 서류 작성도 불편하고 까다로웠거든요. 지금은 핸드폰 앱을 까니까 너무 편리하고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금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탁 보증 협약도 이뤄졌습니다. 농협은행 지점에만 가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 신청과 심사,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농협은행 지점은 경기도 내에만 215곳에 달해 자금 신청을 위해 재단 지점을 찾는 불편도 덜게 됐습니다. 이번 위탁 보증 규모는 100억 원, 대출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입니다. 25개 지점에서 그 많은 인원을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적기에 접근하실 수 있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런 협약식을 맺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언택트 경향에 맞춰 한결 간편해진 자금 신청과 대출 절차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재앙 수준의 기상이변으로 산림재해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산사태 발생이 크게 늘면서 재해 방지 시설인 사방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시 천흥리 야산. 지난 8월 초 내린 집중폭우로 골짜기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산림 1.8헥타르와 임도 300여 미터가 쓸려나가면서 3억 4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펜션 등 100여 가구가 살고 있지만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방댐이 한몫한 겁니다. 집채만한 그 바위가 떠내려오는데 그게 너무 놀랐고 저도 물이 그냥 상상도 못하는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계란 같네. 두 줄기 산 골짜기 가운데 사방댐이 없던 골짜기에서 토사와 돌덩이, 나뭇가지가 쏟아져 내렸는데 사방댐이 있던 다른 곳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래쪽에 만든 2차 사방댐이 토사와 돌덩이 등을 차단해 더 큰 피해를 줄였습니다. 올해 54일이 넘는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산사태 피해는 5천여 건, 3,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이 6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항구적인 산사태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가 있는 이런 인명피해 우려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부터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 확대되면서 내년 사방댐 설치 지역은 390곳으로 산사태 우려 지역 조사 대상도 18,900곳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ICT 드론 기술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예측 분석 기술을 고도화하는 게 우선 가장 시급하고요. 산사태 재해 위험성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사방댐은 13,000여 곳. 기상재앙이 확대되고 난개발이 늘면서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실에서 바늘로 100번 찔러도 90도 열을 가해도 죽거나 모양이 파괴되기는커녕
곧 원상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헝가리 세멜바이스대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가 바늘로 찌르면 터지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연구팀은 미세 바늘로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를 끝에서 끝까지 찔렀습니다. 하지만 모양만 찌그러질 뿐 바늘을 빼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됐습니다. 연구팀은 100번이나 같은 작업을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전한 모양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에 90도의 열을 10분간 가했습니다. 역시 원형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왜 빗나갔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열에 그을리면 일부 떨어져 나갔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 숙주세포에 침입하는데 그 수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보고됐습니다. 중국 칭화대 연구팀은 26개,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24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40개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멜바이스대 연구팀은 그보다 많은 61개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껏 알려진 바이러스 중 최고의 탄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놀라운 자가 치유력은 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다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방역이 느슨해질 경우 내년 1월까지 사망자가 40만 명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트 자료를 보면 20일 밤 11시 기준 코로나19로 숨진 미국인이 20만 4,1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지구촌 전체 사망자의 20%에 달합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700만여 명으로 600만 명을 넘어선 지 20일 만에 10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CNN은 미국 30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감소한 곳은 4개 주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스페인에서 수도 마드리드에서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마드리드주 정부가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로 빈민가와 이민자 거주 지역에 이동 제한령을 내려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남쪽 바에카스구에서 600여 명 등 수천 명이 코로나19 이동 제한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드리드 주 정부는 최근 스페인 코로나19 확진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마드리드와 인근 37개 구역에 오늘부터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등교, 출근,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이동이 제한됩니다. 모임 인원은 6명까지만 허용되고 공원 역시 폐쇄됩니다. 경찰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0여 곳에 검문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반 시 600유로, 우리 돈으로 83만 원에서 최대 60만 유로, 우리 돈으로 8억 3천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이동 제한령이 적용되는 지역이 마드리드 내에서도 빈곤층이나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란 점입니다. Es injusta las medidas que ha tomado la presidenta de la Comunidad de Madrid, porque lo que no es lógico es que puedas ir a trabajar al barrio de Salamanca, pero no puedas irte a hacer compras, por ejemplo. Estoy indignado. Me parece que llevamos ya 6 meses con una pandemia. Los gobernantes de la Comunidad de Madrid pidieron el fin del estado de alarma al Estado, quisieron todos los recursos, se los han dado, y en materia sanitaria, por ejemplo, aquí hemos tenido centros de salud de atención primaria cerrados. 그러나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 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은 이번 조치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1등석 주민과 2등석 주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드리드 보건당국 수장인 엔리케 루이스 에스쿠데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도시 전체 봉쇄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맞춰서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슬기로운 펫생활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들에게 흔하게 발생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선 안 되는 질환, 피부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